자, 이 126조 볼게요. 대리권 권한을 넘은 표현들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물이 넘친다. 언제 넘칩니까? 꽉 차야 넘치죠. 권한이 있어야 넘칩니다. 없으면 넘친다는 말을 안 쓰죠. 예. 월권대리라 그래요. 월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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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이 존재하는데요.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 하는 거예요.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 근데 이 법 조문에 잘 보시면 상대방을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 제3자라고 적어놨어요. 한번 봐보세요. 법 조문.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찾았나요? 제3자가 이 사람이 대리인하고 거래한 그 사람을 뜻해요. 직접 거래 상대방. 직접 상대방을 뜻한다. 요거 두 번 시험 냈어요. 병하고 거래한 정, 이 사람은 제3자이다 아니다? 이 사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요거 제3자라는 단어. 대리인하고 거래한 그 사람만 뜻한다. 두 번이나 시험 냈어요. 전덕자는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요거. 넘는다라는 단어, 권한 외라고 합니다. 권한 외의 행위를. 자, 이 행위를 했는데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제3자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정당한 이유. 권한이 있다고 믿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말은 대리권 없다라는 걸 몰랐고 알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선의무과시라는 뜻이에요. 되시나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 말은 선의무과실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다. 대리인이 무슨 행위를 했습니까? 권한 외의 행위를 했어요. 그때 대리인 행위 했는데 그 당시에 제3자에게 뭐가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본인은 책임 다져야 된다. 이 뜻이에요. 짧게 말하면.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대리인에게 대리 권한이 있다 없다? 일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권한 외라는 말이 성립된다 이 말이에요. 요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기본 대리권이 있을 것. 뭐가 있을 것? 기본 대리권 있을 것. 존재할 것. 기본 대리권에는 어떤 게 있는가? 법정 대리인도 되고요. 임의 대리인도 되고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도 되고 복대리인도 되고요. 여러분 책에 다 있습니다. 제목마다 다 적혀 있어요. 밑에 쭉 다 적혀 있어요. 기본 대리권. 복대리도 되고 125조, 129조 표현 대리도 권한 넘어서면은 이쪽으로 옵니다. 공법상 대리권도 된다. 이 다 됩니다. 이게 하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책에 사자도 된다. 이거 시험 사자 이거 다 됩니다. 요거 뒤집어서 해석해 볼까요? 기본 대리권 없으면 표현 대리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도 두 번 나왔어요. 예. 일단 뭐가 있어야 된다? 기본 대리권 존재할 것. 예. 그 다음 두 번째
고난 넘어서야 된다 말이에요. 초과란 말이에요. 초과. 이 고난 외라는 단어를 해석을 두 가지로 합니다. 넘어섰다도 되고요. 다른 종류도 된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꼭 같은 거라 해야 되는가? 종류가 달라도 상관없다. 그게 판례예요. 그래서 요거 시험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종류가 달라도 상관없다. 예컨대 공법상 대리권 가지고 사법상 대리행위했다. 그래도 된다. 등기 신청 대리권 줬는데 대물 변제해버렸다. 이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빚을 대신 갚아버렸다. 이 사건이 있다. 그래도 된다. 상대방이 고난이 있다고 믿었다면 유효하다. 자, 세 번째, 대리행위 당시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돼요. 정당한 이유가 언제 있어야 된다고요? 대리행위 당시 기준이다. 이것도 여러 번 나오고요. 정당한 이유는 다르게 말하면 선의무과실이다. 그러면 누가 책임 다진다? 본인이 책임 다진다. 이렇게. 문장 내용이 많아서 문제 내기가 좋아요. 이게 여기가. 그래서 잘 나온단 말이에요. 126조가. 요 제3자는 그 직접 거래한 사람만 뜻한다. 하나 더 넘어간 사람은 해당 없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하나 남았죠. 악의 과실이면 어떻게 되는가? 행위 당시에 대리권 권한 외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은 어떻게 되는가? 책임진다 안 진다? 책임을 안 지거나 기본 대리권은 책임지거나. 이해됩니까? 이 말은 초과 부분은 책임 안 진다 이 말이죠. 이 말 이해되나요? 초과는 책임 안 지는데 기본은 책임져야 된다. 예컨대 3천만 원 대출 위임을 해줬는데 5천만 원 대출 받아 와봤다. 그럼 본인은 뭐는 책임져야 돼요? 3천은 책임져야 된다. 그 뜻이에요. 이제 아예 종류가 다르면 책임 안 지겠죠. 통째로 책임 안 지는 경우가. 요까지도 요것도 시험 한번 근간에 한번 냈어요. 우리 민법의 대부분이 악의 과실을 무효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는데 여기서 대부분 판례가 하나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 즉 선의무과실을 누가 입증해야 되는가? 병이 입증해야 된다. 이게 또 특징이에요. 갑이 병의 악의 과실을 입증한다가 아니고 병이 선의무과실을 입증해야 된다. 이게 대부분 판례예요. 이런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 페이지 보시면 성립 요건, 기본 대리권 존재, 임의대리, 법정대리, 불문, 일상가사 대리권, 복대리인, 오른쪽에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 다 됩니다. 공법상 대리권도 된다. 이건 제목만 봐두셔도 되잖아요. 내용을 좀 봐두기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갈로 2번 월권하여. 이 말 월권하여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법 조문에서는 권한 외.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월권 대리 행위는 기본 대리권과 같은 종류라 해야 됩니까? 달라도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별개의 종류도 무방하다. 그거의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갈로 3번에 1번 정당한 이유의 존재, 셋째 줄에 보시면 선의무과실 나와 있습니다.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언제? 대리행위 당시. 예, 그렇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시간 될 때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여기서 말하는 제3자 그 첫째 줄 끝에 표현 대리 행위의 직접 상대방만 가리킨다 찾았나요? 직접 상대방. 오케이. 자, 적용 범위 임의대리 법정대리 다 적용됩니다. 표현 대리에도 적용되고요. 125, 129조에도 적용되거든요. 오른쪽 부부간 일상가사 대리권도 적용된다. 그거는 뭐 제목만 읽어두시면 돼요. 요 기본 틀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첫째, 권한 넘은 표현들이 생각하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 없다? 있어야 됩니다. 다만 그 다음 무슨 행위를 했어요? 권한 외의 행위를 한 것. 두 번째, 상대방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 대리행위 당시. 오케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은 권한 외의 행위라는 것을 몰랐고 알 수 없었다 되시나요? 그러면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 다져야 된다.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면 본인이 책임 다져야 된다. 이해되시나요? 이 틀을 일단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장이 다 빨리 해독이 됩니다. 이거 훈련을 안 하면 문장 속에서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못 찾아냅니다. 잘 문장을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이걸 딱 알고 들어가면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여튼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자리예요. 126조를 꼭 복습하시고요. 오른편에 129조는 굉장히 간단한 조문이에요. 이건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에요. 대리권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있었는데 소멸되고 난 뒤에 대리행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은 대리권 소멸되고 난 뒤에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대리권 소멸 후에 대리행위가 일어났다. 이때 선의무과실이면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면 책임 다져야 돼요. 요거예요. 있다가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없었으면 무권 데리러 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 벌써 세 가지 다 했는데 125, 126, 129 세 가지 했는데요. 이 대리행위가 무효라 할 때 적용됩니까? 유효일 때 적용됩니까? 유효일 때 적용돼요. 강행규정 위반해서 무효면 표현들이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유효라야 내가 책임짓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강행규정 위반해서 무효일 때는 표현들이 자체가 적용이 안 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3번의 1번 보세요. 3번의 1번. 129조는 존재하였던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대리행위가 이루어져야 성립한다. 임의대리, 법정대리, 복대리 모두에게 적용된다. 2번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니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한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바로 밑에 핵심 판례입니다. 대리권 소멸 후 이를 모르는 상대방과 거래 행위를 했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 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다음 문장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 행위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는데 과실이 없다면 선임무과실이라면 민법 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잘 보세요. 민법 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시험 지문 요거 그대로 나옵니다. 129조가 뭘까요? 대리권 소멸 후 그걸 제목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끔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126조가 성립한다, 129조가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목 세 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125, 126, 119 세 개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인가 하면 이 사건이에요. 아버지가 딸을 대리인으로 해서 상대방과 거래를 계속 해왔었어요. 그동안. 이 복대리인 나온 사건이 뭐냐면 평소 행실이 불량해서 수권행위 철회해버린 거예요. 이해됩니까 지금? 철회해버렸으면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행실 불량한 딸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단 말이죠. 자기가 마음대로 복대리인 선임했단 말입니다. 내 말 이해됩니까 지금? 복대리인 선임했는데 또 그로 하여금 대리행위 하도록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대리행위 누가 책임져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거 순서대로 보면 없죠. 무권대리 이 사람. 무권대리는 누가 책임집니까? 말 다시 해보세요. 그게 맞아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 이해됩니까 지금? 갑이 인정 안 하면 갑 책임 안 지겠다는 뜻이에요. 갑 손에 달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는 병은 뭐가 되노 도대체? 병은 이런 사실을 몰랐고 내 말 이해됩니까 지금? 이 사람은 이런 거 알 수도 없었다. 그래서 한 계약인데 이건 책임져야지. 내 말 이해됩니까? 판례는 무권대리로 처리했습니까? 표현대리로 처리했습니까? 표현대리로 처리했다는 거죠. 누구를 보호한다? 누구를 보호한다? 오케이. 선의무과실의 상대방. 표현대리 누구 보호한다고요? 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보호한다고요? 오케이. 이걸 꼭 기억하세요. 표현대리 하면 선의무과실의 상대방. 표현대리 지갑을 열면 뭐가 나온다? 선의무과실의 상대방. 이걸 기억해야 된다고요. 이 사건 시험 5번 출제한 거예요. 그 판례가. 대리권 소멸 후에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대리행위 하게 한 경우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었다면 129조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이 판례. 많이 나온 겁니다. 이거. 요 파트에서 낼 건 요거밖에 없거든요. 지금. 요 판례란 말이에요. 98년도 판례거든요. 자, 거기까지 조문 기준을 조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부 해설문이에요. 나머지 일단 다음에 또 보기라고 156페이지 무효와 취소입니다. 여기서도 한 문제를 꼭 내거든요. 반드시 냅니다. 여기는 기본입니다. 이건 기본 개념이라서 정확하게만 알아두면 돼요. 정확하게만 알아두면. 여러분 첫째 줄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1번 무효란 첫째 줄 무효란 법률 행위가 성립 요건 갖추어서나 효력 요건 갖추지 못하여 처음부터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 한 줄을 여러 번 읽으세요. 자, 무효는 성립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립은 했는데 효력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불성립은 성립 자체가 안 된 거예요. 그거 구분해야 됩니다. 자, 무효와 취소 나중에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돼요. 자, 보십니다. 여기서 법률행위가 성립했는데 무효 사유가 있으면 처음부터 무효예요.
자,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라고요? 처음부터 무효예요. 성립 후에 무효입니다. 무효 사유가 없으면은 성립하자마자 유효예요. 유효. 이렇게 가는데 처음에 취소 사유가 존재할 수 있어요. 법률행위 당시에 취소 사유가 존재할 수 있다. 취소 사유가 뭐가 있는가? 미성년자 동의 안 받았다. 차고 사기 강박 되시나요? 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요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되시나요? 취소하기 전에도 일단은 뭐다? 유효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면 취소 사유가 되는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세 가지가 이렇게 존재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자, 여러분이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취소합니까 안 합니까? 취소할 수도 있고 취소 안 할 수도 있죠. 자, 취소할 수도 있고 취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권 포기를 다른 말로 추인이라 합니다. 추인. 자, 여기서 추인이 무슨 뜻이라고요? 취소권 포기, 의사표시. 명시적으로 되고 묵시적으로 됩니다. 무효와 취소는 성립 전의 이야기입니까? 성립 후 이야기입니까? 성립 후 이야기입니다. 예. 일단 그거부터 기차 타고부터 시작이다. 일단 올라탔다. 기차를 올라탔다. 일단. 자, 염책의 157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무효 사유, 유효 사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객관식이니까 목차는 한 번씩 눈여겨 봐둬야 하는 부분이다. 다음 페이지 봅니다.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나와 있습니다. 되게 많이 적혀 있는데 절대적 무효는 모든 사람에게 무효, 상대적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거. 이해되나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하는 거. 절대적 무효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자, 의사 무능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배웠잖아요. 반사회적 행위, 불공정한 법률 행위 찾았죠? 예, 이런 거, 요 정도. 상대적 무효는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이런 것들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했을 때 소급해서 무효가 되거든요. 미성년자 법률행위 취소하면 요 무효가 절대적 무효가 돼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하면 절대적 무효란 말이에요. 의사무능자 법률행위 절대적 무효, 반사회적 불공정 행위 다 절대적 무효. 비진이나 통정의 표시 같은 경우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무효. 이 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문제 안에 니은, 미성년으로 인한 취소, 그게 상대적 무효가 아닙니다.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니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찾아라 이랬잖아요. 상대적 무효 찾아라 이 뜻이에요. 상대적 무효라면 허위 표시 무효, 비진이 무효, 사기 강박으로 인한 취소, 뒤에 거 세 개예요. 미승년 취소는 절대적 무효가 되어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부 무효, 전부 무효 나오는데요.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입니다. 이건 뭐 간단한 거라서 예외적으로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다, 나누어질 수 있으면 또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 일부를 유효한 것으로 원한다면은 일부 유효가 될 수 있다. 요 논리인데요. 137조. 그 1번에 동그라미 1, 2번, 2번에 동그라미 1, 2, 3번 요 정도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초기에는 자주 나오는데 지금은 조금 뜸합니다. 예, 출제 경향이. 예.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십니다. 제목이 보시면 확정 무효와 유동적 무효 이렇게 두 가지 나와 있죠. 유동적 무효의 예를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두 개가 나와 있어요. 무권대리 행위의 법률행위하고 토지거래 허가 전에 토지매매 이렇게 돼 두 가지. 예. 그거를 언더라인. 그래서 그 밑에 유동적 무효가 나와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이론이 지금부터 푸른색 2번 이게 오른쪽 페이지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까지 있어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토지 매매 계약이 있어도 허가를 받아야 확정 유효가 돼요. 허가받기 전까지 토지 매매 계약은 어떤 상태냐? 토지 매매 계약은 허가받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냐? 유동적 상태에 있다. 그리고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이게 대부분 판례예요. 왜냐하면 허가 받으면 확정 유효고 불허가 처분 나면 어떻게 될까요? 불허가 처분 나면 확정 무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적이다. 허가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이렇게 됩니다. 토지 매매 계약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요건데요. 매매는 두 사람이 사고 파는 겁니다. 사고 팔기로 약속하는 거잖아요. 허가는 누가 해주는 건가요? 시군구청에서 허가해 줍니다. 허가권자가 해준단 말이죠. 매매는 사법상 법률행위고 허가는 공법상 법률행위입니다. 사법과 공법이 만나는 자리예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이 매매 계약은 뭐 비진이 표시라든지 통정 허위 표시라든지 착오 등 사유가 있으면 허가 전이라도 무효 취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허가와는 별개로
허가받기 전에도 비즈니 차고 등이 있으면 무효 주장할 수 있다. 계약금 지급해둔 상태에서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확정 무효라야 돌려달라 할 수 있어요. 계약금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계약금 포기하고 아니면 계약금 2배 물어주고 계약금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허가와는 무관하거든요. 일단 매매 자체로 봐야 됩니다. 유동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두 사람이 허가받기 위한 협력 의무가 남아있다. 이 뜻이 뭐가 남아있다고요? 허가에 협력 의무만 남아있다. 이 뜻이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얼마 물어주기를 한다. 손해배상 특약할 수 있는가? 유효입니다. 유효. 요거 대부분 판례입니다. 여러분 책에 다 적혀 있어요. 나중에 찬찬히 읽어보시면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가 생겼을 때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특약해도 되고 특약 없으면 따로 손해배상 청구해도 되고. 예. 문제는 요겁니다. 협력하지 않는다고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할 수 있는가? 협력 의무 위반은 채무 불이행이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그거는 공법 관계거든요. 사법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공사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협력 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못 해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온 거고. 계약금 계약 해제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자, 유동적 매매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다. 무효 상태는 무효라는 지갑을 열면 뭐가 나온다? 이행 의무가 없다. 무효라는 건 이행 의무가 없다. 꼭 기억하시면 계약은 있어도 이행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청구도 하지 못한다. 이게 채권적 청구, 물권적 청구 다 못한다 이 말이죠. 상대방이 의무가 없으니까 상대방이 청구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한쪽이 의무가 없으니까 상대방이 청구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잔금 지급 기일이 도래, 경과 했을 때 잔금 날짜 지났다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안 됩니다. 왜? 이행 의무가 없어서 채무 불이행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살짝 빼버리고 잔금 지급 기일 지났으니까 매도인은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잘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기본 틀이 전부 대부분 판례입니다. 지금 제가 적은 거 이 정도만 해도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다. 자, 2번에 2번 보시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하려고 계약을 했으면 그거는 처음부터 확정 무효입니다. 배제, 잠탈.
그다음 제일 밑에 3번 중간생략 등기세요. 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입니다. 여러 번 출제된 겁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허가 얻으면 처음부터 유효. 제목 처음부터 유효. 다시 계약서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분의 1번 유동적 무효 상태니까 3분의 1번 계약의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이행 청구 못한다. 무효 상태. 토지 인도 청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이런 거 다 못한단 말입니다. 대금 청구 다 못한다. 2분의 1번 보세요. 매매 계약상 채무 불이행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없다. 해제 못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약 해제 못합니다. 다음 페이지. 2번 갈로 2번 반갈로 2번이죠.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없다. 못합니다. 예, 그거 못합니다. 3번 계약금 해제 가능하다 아니하다. 가능하다. 요거에 계약금 계약 해제 가능하다. 요겁니다. 요거. 계약금 계약 해제 가능하다. 매도인이 2배 물어주고 그만두자. 그건 된다 이 말이지. 자, 3분의 1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안 됩니다. 왜?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근데 2번 보세요. 반갈로 2번 협력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건 됩니다. 1번 방법은 안 되고 2번 방법은 된다 이 말이에요. 3분의 1, 2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못합니다. 확정 무효가 되어야 돌려달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분의 1번 협력 의무 협력하라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된다.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마지막 2번 협력 의무하고 대금 지급 의무가 맞대응이 아니다. 맞대응을 이렇게 바꾸세요. 동시에 맞대응 아니다. 동시행 관계 아니다. 별개다.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3번이 있네요. 협력 의무와 대금 간의 동시행 관계 부정. 그 제목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도 한번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6번은 놔두고요. 4분의 1번 보십니다. 4분의 1번 확정 유효가 되는 경우 언제냐? 허가구역 지정 해제돼 버렸다. 그러면 확정 유효가 돼요. 허가 안 받아도 돼요. 그 다음 2번 재지정이 안 됐다. 만료되고 난 뒤에 재지정 안 됐다. 역시 확정 유효. 그 다음 3번 허가 받으면 확정 유효. 세 가지. 확정 무효되는 거 불허가 나면 확정 무효입니다. 제일 밑에 2번의 1번이죠. 당사자 상방이 일방입니까? 상방입니까? 상방 양쪽이 허가 신청하지 않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했다. 그럼 확정 무효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동그라미 4번 허가 전의 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이다. 조건 붙어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정지조건이 허가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가 되면 무효가 돼요. 그러면 이거는 허가받기 전에도 무효가 되는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나왔던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갈로 3번 기책 사유 있는 자가 스스로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이 문장이 조금 어려운데요. 그건 옆에다가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강행규정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렇게 요걸 갈로 스스로 위반한 자가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옆에 갈로 해가지고 허가제도가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이란 무슨 뜻이에요? 기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민법은 법학은 기본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강행규정이 무슨 뜻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무효다 이 말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준수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허가제도를 위반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도
그 사람이 잘못해가 무효된 경우라도 그 사람이 또 무효 주장할 수 있는가? 그 사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가 위반했고 지가 또 무효라고 주장하면 앞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보이기 쉬운데, 강행규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기 때문에 위반한 사람이 스스로 무효 주장하는 것도 무방하다 이 뜻입니다. 자, 무효 효과가 나왔는데요. 처음부터 채권 채무가 없다 이렇게 됐는데, 처음부터 무효라는 말 옆에다가 여러분 무효 효과, 처음부터 무효라는 말 옆에다가 뭐가 없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행 의무가 없다. 이걸 꼭 적어두세요. 이행 의무가 없다. 이걸 그게 2번에 1, 2번을 묶어서 읽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2번에 1, 2번 보십시다. 이행하기 전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행 청구하지 못한다. 그게 포인트예요. 청구 못합니다. 그래서 2번 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무슨 법률행위? 무효인 법률행위. 그게 포인트예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이행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에 따른 손해는 애초부터 없는 것이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효는 채무불이행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없다. 이 복잡한 말이 시험에 한 2번 냈습니다. 2번 지문. 이게 얼핏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문장만 보면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해요. 무효가 무슨 뜻이에요? 네, 이행 의무가 없다. 그 실속을 알아야 이 말을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채무불이행은 언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유효일 때 어겨야 채무불이행이거든요. 무효일 때는 어겨봐야 채무불이행 자체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꿀떡에 불 안 떼면 연기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야 되죠. 그죠? 날 수가 없는 거죠. 불을 안 댔으면 아예 연기가 안 나야 되는 거죠. 그럼 연기가 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불을 뗐다라고 추정할 수 있죠. 적어도. 할 소리는 아닌데, 목포에 뭐 집을 자고 일어나니까 뭐 2채 켰다가 9채 켰다가, 예, 밤마다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밤에 뉴스 들으니까 20채 넘었다 하고 막 얼마나 더 나올지 알 수가 없다. 개인이 투자하는 거야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국회의원은 공인입니까? 개인입니까? 공인입니다. 공인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지. 그러니까 비난받는 거잖아요. 그거를 생각해야 돼. 또 그 분야 뭐 간사라면서요. 문체위에 간사라면서요. 그 감독자 입장인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옛날하고 다른데 요즘 사람들 얼마나 다 똑똑해졌는데. 자, 오른쪽 페이지. 이행하고 났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건 뭐라고? 첫째 줄 끝에 뭐라고 해요? 무효인데 이행하고 난 뒤의 경우 이 물건들은 뭐예요? 부당이득. 오케이, 네 글자. 부당이득. 첫째 줄 끝에 있죠? 부당이득. 둘째 줄 끝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불법은 인거래되면 못 돌려받는다. 네, 그거는 뭐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인입니다. 139조 법 조문 한번 봐보세요. 요건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그 행위가 무효임을 알고서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본다. 이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했을 때 유효다 무효다? 여전히 무효입니다. 요게 본문이거든요. 요게 본문이고, 무효인 것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이렇게 돼요. 알고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예요. 특약으로 처음부터 유효한 걸로 하자 해도 됩니다. 특약이 없으면 그때부터. 추인해도, 알고 추인해도 새로운 법률행위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반사회적 행위, 불공정 행위는 추인이 안 돼요. 이게 비슷한 일을 했는데 잘못한 거예요. 무효인 행위를 해버렸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그 행위로 다시 해줄게. 그러려면 두 번 해야 되는데 한 번에 그냥 새롭게 해줄게, 이 뜻이에요. 두 번 해야 할 일을 한 번만에 새로운 걸로 인정해줄게. 그런 방법인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십시오. 1번, 2번을 읽어두시면 좋은데요.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따라서 거기 보시면 무효행위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 있는 때로부터 유효가 되고 소급해서 유효로 되는 게 아닌 게 원칙이다. 요 부분 꼭 주의해야 됩니다. 그 밑에 핵심 판례 보십니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가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언제부터 유효다? 그때부터. 처음부터 하면 틀립니다. 요거 시험 몇 번 나왔던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셔야 됩니다. 무효임을 알고 합니까? 모르고 합니까? 알고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는 무효 원인 소멸된 후에 추인해야 됩니다. 알고 하나 하고 무효 원인 소멸 후, 그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셋째 줄 보세요. 강행법규 위반 하나 찾았나요? 반사회적, 불공정, 요 세 가지는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거는 살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되고요. 추인한 때부터 유효고. 그 다음에 무효행위 전환 봅니다. 전환 요거는 당사자가 무효인 법률행위를 했는데 그 무효인 법률행위에서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무효인 법률행위. 무효인 줄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의혹하였으리라. 그러면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시켜 줄게, 이 뜻이에요. 무효인 줄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해설해라. 요 상황이 인정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다른 법률행위로 인정해 줄게, 이 뜻인데, 기본적으로 다른 법률행위 요건 갖추고 있어야 돼요. 구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원해서리라. 이 의혹이 가정적 의사입니다. 가정적 의사. 객관적 가정적 의사예요. 현실적 의사가 아니고. 그러면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시켜 줄게, 이 뜻인데요. 이런 경우에요. 얘가 있습니다. 혼외자를
출생 신고했습니다. 즉 친생자 신고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친생자 신고가 무효예요. 친생자 신고는 혼인신고 후에 낳은 아이라 해야 돼요. 근데 혼인신고하기 전에 낳은 아이라서 이렇게 신고하면 이게 무효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인가? 무효지만 자기 아이로 받아들여 달라고 신고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인지신고를 합니다. 인지로서는 전환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 말 이해됩니까? 요거는 무효인데 요거는 된다 이 말이죠. 요것을 이렇게 전환시켜 줄게.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양자로 입적할 아이를 친생자 출생신고했다, 친생자 신고했다, 출생신고했다. 자기 아이 아닌데 지금 신고했잖아요. 이거 무효란 말이에요. 그런데 입양 의사가 있으면 입양어로서는 전환시켜 줄게요. 유효하다 이 말입니다. 되시나요? 일단 요거는 무효행위 추인이고요. 무효행위 추인 문제고 알고 추인해야 됩니다. 요거는 무효행위 전환 문제고. 요거 사례가 무효행위 전환 사례가 1번 의의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입양이 나와 있네요. 입양 사건이 하나 나와 있어요. 예. 제일 아래쪽에 핵심 판례 무효인 불공정 법률 행위도 전환이 허용되는가? 요거는 104조 할 때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요거는 한번 읽어 두셔야 되고요. 매매 대금이 과다해서 너무 많아가지고 104조 불공정 무효인 사건인데 과다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계약을 원했더라면 됩니까? 그 매매 계약으로 전환시켜 줄게 요 말이었거든요. 너무 많은 금액이 불공정 무효니까 과다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계약을 원했다고 판단되면 그 계약으로는 인정시켜 줄게 요 사건이다. 그러니까 불공정 무효가 무효행위 전환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요 사건이거든요. 여기 2010년도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2010년 이전에는 시험에도 안 나왔던 겁니다. 무효행위 추인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전환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동안 이것만 시험 냈거든요. 요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요거에 나온다. 자, 취소는 다음 시간 볼게요.